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8월 25일 수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지난 일주일 코로나19에 감염된 18세 미만 환자가 1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8세 미만 코로나19 환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12만 1000명이 새로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이에 8월 초 보고된 18세 미만 코로나19 환자는 일주일 새 5%가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지난 6월부터 감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 18세 미만 코로나19 환자들의 사망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전체 소아 청소년 코로나19 환자들 중 약 0.03%가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지역방송은 어제 델타 변이에 감염된 어린이들의 증상으로 두통과 인후통, 콧물, 고열 등이 더 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예일대 소아감염학 전문가 인치일드린 박사는 영국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기침과 후각 상실은 많이 나타나지 않고 대신 일반 감기와 같은 증상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버살로비치 텍사스 아동병원 감염병 전문의는 최근 델타 변이에 감염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코막힘이나 가래 등의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고열과 함께 피로감, 상기도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 어린이는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자회사 얀센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으로 추가 접종할 경우 항체 수준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초기 임상시험에서 얀센 백신을 접종한 지 약 6개월이 지난 참가자들에게 두 번째 백신을 투여한 결과 항체 수준이 최초 접종 4주 뒤와 비교해 9배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1회 투여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 백신은 두 번째 접종이 부스터샷이 됩니다. 존슨앤존슨은 미 식품의약국 FDA에 이번 임상시험 데이터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한국 방문을 하려는 미국 시민권자 등 외국인은 사전에 전자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국행 항공기를 탈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시범 실시해오던 이 제도가 9월부터 전면 공식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한국 법무부는 오는 9월 1일부터는 한인 미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들이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때 KETA를 통한 사전 허가 취득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적이 없는 한인 시민권자들은 그동안 무비자로 90일까지 자유롭게 한국 방문 및 체류가 가능했으나 KETA 제도가 본격 의무화되는 오는 9월부터는 관광, 친지 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상영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무비자 입국을 하고자 할 때 사전 전자 여행 허가 신청을 하는 게 필수가 됩니다. 미 정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시한을 31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은 그 이후에도 원하는 사람은 안전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탈레반이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군이 지난 며칠간의 속도를 유지한다면 주말까지 최대 10만 명을 추가로 대피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날씨 등의 여러 현장 여건을 고려해야 하지만 최대한의 공격적으로 대피작전 속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미군과 연합군은 이틀 전에 하루 16,000여 명, 그리고 어제는 2만여 명을 수송하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도 하루 2만 명씩 수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무장단체 탈레반은 이달까지인 미국의 철군 시한을 절대 연장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아프간인의 탈출을 더는 허용할 수 없다며 공항 가는 길을 다 막아섰습니다. 탈레반은 이달 31일로 돼 있는 외국군 철수와 민간인 대피 시한을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특히 탈레반은 자국민의 탈출이 불쾌하다며 아프간인 출국을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 대변인 수하일 샤인이 미군 철수 뒤에도 아프간인의 출국을 허용하겠다고 BBC에 말한 지 하루 만에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탈레반은 국가를 재건하는 데에 아프간 기술자와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이들을 데려가지 말라고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지난 주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테네시주에서 홍수 상황을 SNS로 생중계하던 여성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네시주 웨이벌리에 사는 린다 아몬드는 누군가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나를 본다면 우리는 지금 테네시주 웨이벌리에서 홍수를 겪고 있으며 정말 무섭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집 밖 홍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영상은 그녀의 마지막 영상이 됐습니다. 집에 물이 차오르자 아들과 함께 지붕으로 대피했지만 지붕이 무너지면서 모자는 급류에 휩쓸려 떠나갔는데요. 아들은 구조됐지만 그녀는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네시주에서는 지난 주말 갑작스러운 폭우로 최소 2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실종됐습니다. 카운티 맥웬 지역에서는 21일부터 24시간 동안 역대 최고 기록인 431.8mm 이상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도라빌에 위치한 유명 골프 브랜드 공식 딜러 노스크레스트 골프샵이 새롭게 확 바뀌었습니다. PGA 프로골퍼가 내 몸에 꼭 맞는 골프채를 추천해드립니다. 노스크레스트 골프.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8월 25일 수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